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어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10선으로 하락했네요. 자세한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펀드 환매 물량에 밀려 2020선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9.42포인트, 0.47% 내린 2015.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양적 완화 속도 조절 우려에도 외국인은 오히려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기관은 자산운용사 펀드 환매 매물에 2,6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반면 개인은 370억 원, 외국인은 2,700억 원가량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의 비차익 물량에 613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강금속과 은행, 화학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만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강보합권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내내 보합권을 오르내리다 어제보다 0.32% 오른 155만 원을 기록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SK하이닉스 등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종목별 주가도 좀 알아보죠. 어제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다고요. 중국이 부동산 억제 정책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뒤 철강업체 주가가 약세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풍산, 고려아연 등은 일제히 1에서 3% 내렸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6% 넘게 급락했고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0.5%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호종금은 KDB대우증권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25포인트, 0.24% 내린 524.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이 0.1%, CJ오쇼핑이 1.7% 올랐고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등은 1에서 2% 내려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발동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가 불거지며 글로벌 증시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내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7.8%인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거나 보다 일찍 일을 끝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 내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채권 매입에 따른 장기 금리 하락이 장단기 금리 불균형 등 왜곡을 유발한다는 우려 탓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정책위원들은 자산 매입의 효율성과 비용,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감안해 노동시장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기 전에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잠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용시장이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때까지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어서 다음 달 회의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란으로 국제유가와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은 0.81% 하락한 1.3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뉴욕 상업거래소의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3% 급락한 94달러 46센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4,000선 아래로 밀려났고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며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 속도 조절론이 나옴에 따라 경제와 고용 상황이 계속 개선되면 올해 안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조정 등 연준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는 반대로 움직여왔던 한국 증시가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즉 증시 탈동조화 현상의 주범이었던 엔화 약세가 둔화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던 한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외국인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인 5,6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단번에 2,000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엔저 정책에도 일본의 1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로 드러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무역 수지가 발표된 거나 국내의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봤더니 너무 우리가 우려를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글로벌 증시 대비 35%가 선진국 기준이긴 하지만 35%가량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역사적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디커플링 국면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저에 대한 일본 내부의 평가와 글로벌 수장의 발언 등이 엔저 둔화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N약세 정책은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환율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그게 약세이든 강세이든 경제는 좋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추가적인 가속을 원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의 정체를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유로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미국 출구 전략 시기 등 변수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 방침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입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상장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문턱 낮추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정한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이 지난 20일 증선위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규정 개정안에 반영이 됐는데요.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상장 문호를 크게 확대를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이번 상장 규정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은 기술평가 특례 대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성장 17개 업종에 제한됐던 기술평가 특례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성장성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부진한 실적으로 상장이 제한됐던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의 창을 열어주고 더 큰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래소는 특례 업종 확대로 2,200개, 매출 요건 완화로 300개 등 모두 2,500개의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코스닥 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장 전후 최대 주주 변경 제한 완화와 유무상 증자 제한 폐지, 대기업과 우량 외국 기업에 대한 상장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번한 대주주 변경이 기업을 머니게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과장됐다는 검찰 조사 결과와 함께 전 경영진이 기소된 C&K 인터 등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흑령과 배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